자, 오늘은 이제 역사를 아시는 분을 모시고 조선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. 이성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. 뭐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라고 하지요. 분이 태조 이성계라고 하는데 그 지금의 함경도 지방, 그러니까 그 당시 동북면 지역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 다 무장 장군으로 있다가 군인으로서 있다가 이성계,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에 이어서 장군이 된 거죠. 그러면서 고려 시대, 그 당시가 고려 말이었는데 그때 좀 많은 큰功을 세웠어요. 여기저기서 왜군이랑도 싸우고, 그렇게 해서 지금의 남원, 전라도 남원에서 남원에서 승리한 그 전투가 황산 전투거든요. 거기 그 당시 그 전투를 승리한 걸 기념해서 황산 대첩비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고려 최고의 장군으로 자리를 잡았는데, 그때 혹시 최영 장군 아십니까? 그럼요, 최영 장군 알죠. 그 고려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한. 그 최영 장군과 함께 이성계가 고려를 바치는 거의 뭐 대들보 같은 두 장군 중에 하나였는데, 나중에 이게 결정적으로 갈라진 게 뭐냐면은 그거죠. 위화도 회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렇죠, 위화도 해군. 그 당시에 위화도 회군이 난 원인이 그 당시에 그 몽골 원나라를 쫓아내고 명이 세워지잖아요. 그때 명이 고려한테 그렇게 했어요. 그 특종 철령이라고 있어요. 지금의 북한에 철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그 위에 땅을 다 명나라로 넘겨라, 중국으로 넘겨라는 거죠. 그렇게 했을 때 최영이 거기에 최영을 비롯한 고려의 저희 신하들이 좀 반대를 좀 한 신하들이 있었는데, 그들이 요동을 정벌하자, 지금의 요동이나 그러니까 북한의 신주 넘어 압록강 넘어서 그쪽 동네인데 그 지역인데 거기를 공격을 하자고 해서 그때 군대를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압록강 근처까지 간 거예요. 근처까지 가서 이제 쳐들어가기 전에 쉬고 있는데, 그렇게 진을 치고 좀 있는데, 그때 그 당시 이성계를 비롯한 그 소위 이성계파 그 장수들은 이게 요동을 친다, 명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영은 상관격이죠. 최영 장군이 상관 쳐들어가라,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낸 건데 그거를 거역할 수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온 거거든. 그런데 그때 막 자기네들끼리 생각을 하다가, 아 이거 주면 안 되겠다, 도저히 안 되겠다, 그냥 돌리면 그 당시 돌렸다 하면 그건 반역이거든요. 반역을 해서라도 돌려야겠다,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,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압록강 주변의 위화도라는 데에서 회군이 무슨 뜻인가요? 군대를 그렇죠. 돌린다는 뜻이거든요. 군대를 돌린다. 군대를 돌린다는 뜻인데, 그렇게 해서 돌려서
이제는 명나라군이 아니라 고려군과 싸우자. 같은 고려군과 싸우자 해서 일으킨 게 미화도 해군이에요. 그때부터 고려가 망하기 시작한 건데 그로부터 몇 년이 좀 걸렸죠 그때. 그렇게 해서 최영과 이성계가 싸우 한판 붙고 결국에 최영은 패배하고 나중에 그 당시 고려 왕이 우왕이었거든요. 우왕도 폐위가 되고 귀향을 가게 되고 최영 장군은 그때 체포돼서 역시 귀향을 갔다가 사형당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성계가 확 쥐는 거죠. 정권을 거의 실권을 쥐게 되는 거죠. 그때부터 고려가 망하기 시작했고 뭐 그 전부터 망조가 들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위화도 해군이 아주 망하게 하는데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조선이 건국한 건가요? 아 그건 아닙니다. 그로부터 위화도 해군이 1388년에 일어나거든요. 그런데 실제 조선이 건국한 거는 그로부터 4년 정도 뒤입니다. 그럼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기 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던 건가요? 그렇지는 않는데 워낙 많아갖고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그럼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네. 그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 좀 해주시죠. 태조 이성계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경도 지금의 북한 함경도 지역에 그 토박이고 장군 출신입니다. 그렇게 해서 미화도 회군까지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뭐 사극을 보셨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. 관련된 사극 용의 눈물도 있었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했었던 정도전 그리고 태종 이방원 얼마 전에 이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다 이제 이성계를 다뤘거든요. 그거를 보시면 좀 아실 건데 근데 드라마는 그 픽션의 방이 들어가가지고 그러긴 한데 좀 재미있게 하려고 픽션을 들어가게 한 건 사실이지만 전혀 뭐 근거 없는 거를 다 내세운 건 또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설명해야 되나 그게 그 조선을 건국하기 전까지는 엄연히 고려의 신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미화도 회군 전까지는 반역자가 아니라 충실한 충직한 장군 이미지가 강했고 무술도 엄청 뛰어났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때 그 이성계가 그 당시에 신진사대부라고 들어보셨어요? 그렇죠. 들어봤죠. 신진사대부가 어떤 건데? 글쎄요. 그 시대의 리더? 차세대 리더 뭐 그런 식으로 선비들 집단 그런 건데 이성계가 그런 선비들 집단의 신진사대부들의 지지를 받게 돼요. 그게 왜냐하면은 그 당시 고려가 거의 망조가 두고 있었고 그냥 기존의 권세를 막 잡고 있었던 세력들이 막 너무 백성들을 힘들게 못 사게 구니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신진사대부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됐었고 그 신진사대부가 나중에 조선 건국할 때 이성계와 함께 한 팀이 돼서 조선을 건국하고 개국공신이 많이 됩니다. 이름을 대면은 아시는 분도 있을까 아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
이거는 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요. 네.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신진 사대부가 이성계를 좀 지지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거 뭐 그때 뭐 권문세족이라고 하거든요. 거기 반대되는 기존 세력이 그렇게 했는데 그들을 몰아내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. 그들이 좀 연합을 해서 막 공을 세우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결국 어차피 망조가 된 나라니까 기왕 뒤집어 엎어버리자는 쪽이랑 그래도 한번 고쳐서 써보자는 쪽이 또 갈라져요.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이제 위화도 회군 아까 언급했던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게 또 다시 갈라지거든요. 그런데 완전히 엎어버리자는 쪽이 아무래도 많이 앞섰죠. 그렇게 됐고 그렇게 그때 그 당시 그 삼봉정도전과 포은 정몽주 그 인원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성계 편이었어요. 다 이성계 편이었는데 나중에 고려를 완전 뒤엎자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. 그렇죠. 정몽주하고 정도전하고 이렇게 갈라지죠. 그렇죠. 그렇게 됐는데 그때 뭐 정도전 측은 엎어버리자 이런 쪽이었고 정몽주는 그래도 고쳐 쓰자 이런 쪽이었는데 그 당시 만약에 그 당시 고려 상황을 봤을 때 고쳐 쓰면은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. 글쎄요,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. 뭐 그거는 뭐 지금은 다 얘기가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틀리고 논란이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고쳐서 쓰기에는 좀 글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건 좀 근데 그 이성계 그 당시 이성계는 그때까지 고려 신화였죠. 그때는 이성계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어차피 망하는 나라니까 돌이킬 수는 없겠다. 그렇지만 기존의 고려 신화들은 최대한 안고 갈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가 못했죠. 이게 그 당시 정몽주가 반대를 해서 그때 좀 많이 반대를 했었고 그냥 고쳐서 쓰자는 측의 대표격이었으니까요 그 당시. 그런데 여기에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이성계의 아들 이성계의 아들이죠.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. 태종 이방원이 여기에 엄청 여기에 아주 많이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화도 회군하고 나서 고려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기 전까지 상황 동안 몇 년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좀 대립이 있었어요. 물밑으로 대립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발생한 것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.
이성계가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낙마 쓰러진 거예요.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. 그래갖고 좀 다쳤는데 그때 정몽주가 이성계를 죽이려고 했었답니다. 그때. 그런 일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세력을 뭐 쓸어버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거를 이방원이 알고 와. 이성계 아들이 이방원. 그 이성계 아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 하나거든요, 여기에. 그랬었고 그 이방원이 그거를 이런 것을 간파를 하고 역으로 정몽주 죽이려고 했었거든.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고, 그런데 또 아버지 이성계는 여기를 반대를 했어요. 그렇겠죠. 아무래도 개국하는데 같이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있으니까. 개인적으로 많이 아꼈고 정말 아꼈답니다. 이게 사극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재밌게 하려고 낸 픽션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예요. 그런데 그거를 이방원이 무시를 했고 결국에 그 지금의 북한 개성시 지금은 북한에서 개성 특급시로 하거든요.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는 아직 개성시입니다. 인구도 적고 하니까. 그 개성에 있는 선주교에서 그다음에 철퇴로 때려 죽였다. 이방원의 부하가 그 조영규라는 자가 있었고, 그리고 또 조영무라는 자도 있었는데, 그 일당들이 선주교라는 그 다리 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몽주가 지나갈 때 절대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. 그거 뭐 다른 역사적으로는 뭐 다른 설도 있거든요. 어떻게 죽었다는 거는 이거를 확실하게 딱 장담을 못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때려 죽였대요. 그러면은 이제 그 이성계는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은 뭐가 있나요? 왕이 아무래도 조선의 첫 임금이니까 기반을 따져야죠. 이게. 딱히 뭐 할 거는 없고, 그러니까 막 크게 뭐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, 우선 나라를 처음 세웠으니까 처음에 뭐 집 지을 때 뭐 해야 돼요? 기초 공사를 해야죠. 그 나라의 기초 공사를 해야죠. 그거 하느라 몇 년 지났어요.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또 나중에 그때 문제는 이게 후계자 문제. 그러니까 이성계 같은 경우는 부인이 둘이 있었거든요. 원래 첫째 부인이 있었고, 나중에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. 이게 그 당시에 본인이 함경도 그쪽 출신이니까 거기에 부인이 하나 있었고,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쪽에 있는 부인이 또 따로 있었는데, 그 함경도 쪽 부인은 좀 일찍 갔어요. 일찍 사망했어요. 그리고 개경 쪽에 있는 부인은 좀 더 살았는데, 근데 이게 먼저 그 함경도 쪽에 있던 부인은 아들이 6인가 이랬었고, 그리고 나중에 개성에서 난 부인은 아들 2에 딸 1 이렇게 했었는데, 그렇게 들었는데, 그때 아무래도 그 함경도 있을 때 두 아들들이 먼저 낳은 거니까 나이도 더 많을 것이고 장남도 거기 있거든요. 그런데 장남은 고려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기 이전에 야반도주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야반도주를 해서 술
순화병으로 죽었답니다. 그렇게 해서 장남은 없어진 거예요. 일단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아들들로 해야 되는데 심리 그 개국을 할 때 제일 공을 많이 세운 게 이방원입니다. 이게 그런데 그 이방원을 제치고 개성에서 만난 부인의 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렸어요. 지금은 초등학생 나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. 이게.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후계자 정할 때 그 어린 아들을 정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이방원이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게 왕자의 난 들어보셨죠? 들어봤죠. 1차, 2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바로 1차가 그 어린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하면서 발생한 겁니다. 이게 그때 어린 아들 둘이 방석 방번이 이랬거든요. 제가 알기로 방석 방번이 그때 이방원이 다 살해되고 그때 1차 왕자의 난 때 다 살해되고 그때 정도전도 죽습니다. 그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개국공신은 저기 이방원인데 이방원을 이렇게 뒤로 다음 왕에 이방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워주니까 이방원도 열받았겠죠.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열 받았겠죠. 그렇게 해서 다 저지른 게 그 1차 왕자의 난인데 정작 그렇게 하고 나서 이성계 다음 왕이 이방원이 됐을까요? 안 됐죠. 전혀 안 되죠. 이방원의 형이 된 방과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래요. 그래서 이성계 둘째 아들이 이방과가 조선의 2대 왕이 되면서 이성계 다음이 됩니다. 태조 이성계 다음이 되는 게 이방과이고 정종이라 그래요. 네, 그렇죠. 정종이라 그랬는데 이 정종이 얼마 못 갔어요. 2년도 안 돼갖고 그냥 그 사이에 또 2차 왕자의 날이 또 터진 거예요. 아, 이제 우리 이성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종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